청진이라는 데 가니까 중국하고도 가깝고 옷도 내가 벗어 듣던 못했던 옷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랑.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리밥을 먹던 흰밥을 먹던 어쨌든 나물이 안 들어간 거예요. 꿀밥이 아닌 거지. 잘 사는 데네 막 그러고 막 꿀도 막 이렇게 내가 막 애가 허약해 보이니까 삼촌이 영양 보충한다고 꿀도 막 먹이고 막 하니까 여기는 살 좋은 데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삼촌이 딱 너네 왜 들어갔다. 그래 너는 다시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. 너 들어가면 살지도 못하거나 가면 안 된다. 삼촌이 딱 정리를 했는데 그 말 듣는데 안 가면은 우리 엄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?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. 가야 된다. 삼촌 가야 돼요. 안 가면 안 돼요. 우리 엄마 언니 다 굶어 죽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나로 인해서 다 먹는 게 이제 해결됐어가지고 그래서 삼촌네 집에서 일주일 있었어요. 찾아가는 것도 일주일 넘게 걸렸는데 삼촌네 집에 가서 일주일 되는 날 돌아왔어요. 삼촌이랑 그 삼촌 엄마는 지 죽으러 간다고. 그래서 거기서 옷이랑 뭐 거기서도 그 오징어인가 그렇게 막 짝으로 이렇게 해갖고 가볍게 갖고 가야 된다고 해서 배낭을 3개를 해줬어요. 삼촌이 좋은 사람이네. 네. 배낭을 3개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왔어. 삼촌이 좀 거기서 힘이 있었어요. 그래서 기차 다 태워주고 순천역 곧 빠져나가는 데까지 삼촌이 해줬어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오니까 직동이라는 그 장마당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와 있더라고. 이렇게 달리기 장사 하느라고. 그래서 그분들 도움 받아서 이제 운반을 해갖고 초소까지 왔는데 초소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, 이제. 아무것도 없으니까.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몰래 들어갈 수도 없고 나보다 더 큰 배낭을 3개나 하고 근데 일이 되자니까 같은 그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가 다행히 순천대를 간 거예요. 친구가. 뭐 친한 친구도 아니고 걔네하고 좋아하거나 아주 극과 극으로 뭐 잘 살고 우리는 아주 못 살고 그랬는데 걔가 마음씨가 뭐 착했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뭐 마음이 우러났는지 자기 친구라고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. 그래서 걔가 이렇게 너 여기다가 뇌물 줄 거 있냐 해서 그냥 낙지 그 20마리 이렇게 딱 꺼내놓으니까 그걸 주면서 오다가 학생증을 안 갖고 왔다고. 그러면 그 안에 그 18호 수용소에 있던 친구가 순천 대학교를 간 거예요? 그렇죠. 간부집. 간부집 자식이니까. 간부집 자식. 이렇게 큰 간부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힘 있는 집에 자제고 공부도 잘했고 하니까. 그래서 걔가 이제 얘기를 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.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막 살이 쪄져갖고 오고 막 뽀얘져갖고 오고 옷도 막 뭐 수용소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옷 입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모르는 애가 와서 저 집에 들어앉아 있는다고. 옆집 사람들 다 몰랐어요. 전주를. 눈 보면은 난데 말도 이제 안 들키려고 그 청진말 쪽 사투리를 살짝 섞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야, 일주일 동안에 조금 잘 먹었다고 바깥 세상 갔다 왔다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? 네. 야, 어이없다. 예. 그러니까 삼촌이 그냥 여기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변신시켜놨어요. 근데 삼촌보다 삼촌 어머니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자기네도 그거 주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. 그렇게 해준다는 게 삼촌은 자기 핏줄이니까 어떻게 형을 봐서라도 해줬겠는데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. 그 세상에서는 뭐 형도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도 되는데 그 삼촌 어머니가 나서서 다 챙겨서 돈 되는 걸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와서 딱 가마서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가마부터 시작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갔대 그냥 옥수수 가루 조금이랑 감자 매달 있는 거 보고 갔었으니까 통통 빈 거에 아무것도 없고 오자마자 그냥 흰쌀 엎어갖고 그냥 밥 해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. 밤에 돼갖고 그러니까 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.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집에 있잖아. 자기네 집에 이상한 여자가 와갖고 부엌을 다 살림살이 하고 있는다고 막 하니까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자기 자식 알아보잖아요. 알지. 응. 알지. 딱 하더니 같이 일하는 집 저기라고 하고서 문을 딱 닫았어요.
그래서 밤새 헤퍼 나누고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나 하루 쉬고 직장에 나가서 내가 다 이제 설명을 할 테니 어머니는 아무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. 했는데 어머니가 바로 나가서 직장 가서 얘기한 거예요. 우리 딸이 살아왔다고.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나 죽었다고 했대요. 나간 지도 오래됐고 아마 굶어서 길에서 죽었을 거야 했는데 이제 왔으니까 이제 엄마는 제가 이제 또 언니처럼 또 잡혀서 이렇게 될까봐 걱정도 됐었나 봐요. 그래서 그때 잡혀가니까 딱 첫 마디가 네가 보고 듣고 한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. 그게 먼저 시작되면서 때리기 시작한 거죠. 그치. 때려 나가서 안 말할 거니까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수용소랑 밖의 세상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. 탈출하고 싶던가요? 그렇게 매 맞고 감시받고 말하지 말라 하는데 또 드디어 지금 한국까지 와 있으니 또 탈출하고 싶던가요? 탈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는 집도 없었어요. 그 후로. 엄마랑 같이 사는 집이 없어졌어요? 네,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집이 우리가 6명이 살던 집을 3명의 식구가 확 줄으니까 집을 압수했어요. 집을 압수하고 언니는 언니대로 재지고 나도 나대로 막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을 압수한 거예요. 압수하고 어머니 직장에 이제 남편 없이 애 둘 데리고 사는 집으로 같이 동거를 시켜놓은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이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거잖아요. 둘 다 동거해서 사니까 우리는 자기네 살던 집에 들어왔다고 내 텃세 부리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싫고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가 막 눈치 보고 하니까 엄마도 힘들어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. 힘들지. 그래서 그냥 엄마 친척집 가면 안 될까요? 해가지고 어머니는 친척집 갔어요. 그 안에 있는? 언니네 집에. 아니요. 그 21호 수용소로 갔어요. 그럼 거기서 해제됐으니까 갈 수 있는 거구나. 네. 그래서 어머니 보고 가라고 했어요. 그게 내 눈에도 엄마가 나를 막 애처롭게 보는데 어머니가 그 주인한테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싸우기 싫으니까. 근데 엄마는 21호 갔다가 다시 이게 복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해야 되는 거죠. 해야 되는데 그 뒷일은 생각을 안 한 거죠, 나는. 그냥 뒷일은 생각 안 한 거죠. 하루라도 엄마가 나 저 여자한테 구박받는 거 안 보는 게 첫 번째였으니까. 그 엄마를 보내고 그러고 났는데 생각지 않게 언니가 사라지는 거예요. 어디로? 모르죠. 언니가 어느 날 나갔어요? 네, 어느 날 집에 며칠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또 뭐지? 어디 간 거야? 그리고 여기저기 뭐 언니랑 친하던 분들이랑 이렇게 막 수소문하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몇 달 지나서 언니 뭐 저기 평복도 그 굽 나오는데 어디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행이다. 여기는 없구나. 일단 여기는 없구나. 그래서 이제 내 몸 검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내 몸 검사만 하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감시가 많이 붙었어요. 이제 출입증 떼갖고도 나갔지만 안 하고도 이제 몰래 나갔다 오고 막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쟤 난더리야, 엄청 난더리야. 뭐 어릴 때는 찌질이 학교도 안 가고 뭐 이러던기 사회 나와서는 아주 난더리고 뭐 어쩌고 이러면 되니까. 네.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이제 감시를 하고 보안원들이 이제 제 철저하게 감시해 이렇게 해서 24시간 따라 붙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감시를 벗어나려고 간부들끼리 이제 협의를 했죠. 내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너한테 갖다 낼 테니 나 그냥 탄광일만 안 하게 해달라. 내가 내려면 나도 몸이 이렇게 달리기 장사를 해서 해야 나도 갖다 주고 하니 내가 여기저기 지금 다치고 멀쩡한 데가 없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하자 해갖고 다행히 협의가 됐어요. 그러려니까 이제 그 협의가 돼갖고 자유로워지면서 탈출을 한 거죠. 거기서. 네, 탈출해갖고 그냥 언니 찾아다니고 엄마 찾으면 언니가 또 딴 데 가 있고 언니 찾으면 엄마가 딴 데 가 있고 막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. 세상에. 가봤자 뭐 이 수용소 아니면 저 수용소 둘 중에 한 군데 있으니까
나는 그게 너무 슬프다. 탈출했는데 왜 수용소를 떠들어가냐고. 근데 그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갈 데가. 거기밖에 아는 데가 없고 거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것밖에 본 세상이 예, 없고. 예. 딴 데 가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. 청진에 한번 그 삼촌네 집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내가 먼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합법적으로 갔는데 거기서 친척들이 다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. 우리 삼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친척들이 또 거기 다 있어요. 다 놓고 가라고. 얘는 여기서 자기네가 딱 틀어지고 장사시키겠다. 놓고 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. 나는 얘 없으면 못 살고 나 얘 우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어떻게 집에 가냐고. 아휴,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바깥을 너무 모르니까 나약해진 거야. 네. 나약해지고 의식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까지 가지 말라고 하면 눌러 앉았을 텐데 엄마는 가고 나만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까 나도 그 상황에서 엄마가 우선인 거예요.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는. 그래서 그냥 와서 거기서 이제 다 흩어진 거죠. 이제. 흩어져서. 네. 그래서 21호 가 있으면 21호 가 있다가 다시 18호로 왔다가 18호로 이야, 참. 그러다가 북한을 떠나자. 그러다가 어머니 찾아서 이제 갔는데 그 검독강산 쪽에서도 굼이 나와요. 나와요. 영산이가 뭐 어디서 나와요. 예, 나와요. 그 군인들이 가서 굼도 캐고 그래. 네, 거기에 저희 이모네가 또 추방돼서 갔었어요. 우리 18에서 살다가 저희 이모가 추방돼서 이제 가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이모네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, 거기서.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죠. 엄마, 나 그때 이미 해산이라는 데 한번 와봤어요. 산으로. 배감으로 해갖고 이렇게 갔는데 해산이래요. 난 해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거든요. 근데 어떤 여자가 쏙 와서 이렇게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, 저를.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어요. 훔쳐갈 거 없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래요. 그래서 중국 안 가겠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중국에 왜 가요? 그러니까 금은 나라를 왜 가냐고. 그러니까 중국이 저 앞이래요. 그래서 안 가요. 그러니까 근데 또 한쪽으로 중국 가면 뭐 하는데요? 궁금해지는 거예요.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제가. 그래서 중국 가서 식당 가서 일한대요. 그래서 식당 가서 일하면 올 수 있어요?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 압록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.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중국이고 저기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다. 그래서 저희 가서 일하고 또 건너오고 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남자애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얘네 엄마가 이제 저기서 이제 오늘 약속의 날이라고 하면서 엄마 만난대요. 저기 뭐 중국에서 저렇게 만나지? 근데 진짜 뜨벅뜨벅 나오더니 강가 어느 정도 오더니 뭐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. 엄마가. 뭐 엄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 말로는 엄마 되고 꼬맹이 엄마래요. 뭐 이렇게 막 비닐에다 해갖고 던져주는 거에서 보니까 처음 보는 그 중국 돈. 빨간 돈. 네. 빨간 돈이 이렇게 뭉태기리 있고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. 아니 뭐예요? 그러니까 중국 돈이래요. 근데 여기 해산에서는 그 중국 돈 갖고 다 이렇게 한대요. 여기 중국 아니고 조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을 맞는데 중국 돈 갖고 한대요.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눈이 깬 거예요. 이제 뒤집힌 거예요. 청진에서도 뒤집혔는데 청진에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. 아까 뭐 우리 삼촌네만 없었는지 모르겠죠. 하여튼 못 봤어요. 근데 여기 오니까 그 돈도 모른 거예요. 진짜 중국이고 그 애기도 우리 엄마도 가끔 와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도 헷가닥 돌아온 거예요. 갈 수 있구나. 갔다가 오는 거구나.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친척 집에 또 갔는데 나라 배신하거나 못 사는 거예요. 뭐 이러면 혼자서 이제 떠들면서 거기까지 갔어요. 친척 집까지 갔는데 엄마가 있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어떻게 걷다 보니까 해상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스토리를 설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뭐하래 애미라고 찾아왔냐고. 가지 왜 그걸 나한테 일러줄 필요가 없었다고. 근데 그 말 듣는데 막 화가 막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화가 나고 내가 뭐를 위해서 여태까지 여기저기 떠돌이다 하면서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엄마가 군목이를 데리고 수용소를 다닐 때 정말 의식이 다 마비가 돼 있었구나 했는데 그 말 한마디. 그거 왜 일러주러 왔느냐? 너 바보냐?
왜 엄마한테 다시 왔느냐? 이 수용소에 너는 왜 네 발로 다시 왔느냐?